안녕하세요. 11월 12일 목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입니다. 공화당에 이제 압승을 예상했는데 뭐 압승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상원이 지금 조지아주는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됐고 압승까지는 아닌 걸로 나와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 그리고 항상 큰 일조를 하고 있는 테슬라발 또 악재와 비트코인에 대한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로 빠졌습니다. 물론 실적도 안 나왔고요. 몇몇 기업들이 보시면 메타가 유일하게 올랐는데 그건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저커버그가 다 내 탓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면서 직원들을 내보낼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됐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7% 갔습니다. 요 근래 머스크가 이번 11월 들어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몇 달 전, 몇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는 분명히 머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한테는 오너 리스크라는 걸 붙이면서 대주주 이 주인인 머스크한테는 오너 리스크란 말을 안 하고 천재다, 잘한다. 물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와서 좀 욕들을 하더라고요. 그만 멈추라고. 이제 경기 침체로 차까지 만약에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는 머스크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들 몇몇 보면 정말 테슬라가 꿈의 기업이다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들었을 땐 참 혹할 만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어떤 세상을 바꿀 혁신들 들으면 혹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두가 공감할 때 가는 거지 혼자만 바라보는 좋은 방향으로는 절대 주식하지 않습니다. 주식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몇몇 분이 계셨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꿈의 기업이다. 말은 잘했지만 하나만한 소리에 모두 서학개미를 골로 보내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빠지고 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가 저 위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 가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리비안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루시드나 이런 쪽에서 다 난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밤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로블록스가 실적이 미스가 나가지고 많이 빠졌죠. 뭐 이런저런 일로 미국 시장은 헤맸던 하루였고 또 하나가 이제 큰일이 있었던 건 다 아시겠지만 세계 3위 거래소인 FTX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사태는 한 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바이낸스에서도 우리가 손대기엔 너무 커져 버렸다. 한마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FTX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단기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는 오늘 그나마 견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빠졌지만 지수는 그나마 버텨줬다. 제가 이젠 아침에 단톡방에 이젠 어떤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오늘이나 내일 모레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뭐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뺄지 모릅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 저녁쯤에 제일 중요한 CPI가 나오는데 8월부터 잭슨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거지만 여러분 진짜로 한 달, 두 달 올린 거요. 막 2, 3일 만에 그냥 음봉으로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FMC 끝나고 CPI 발표하고 지수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다 대부분 7.9, 뭐 7.8 이렇게 보는데 오늘 그대로 뭐 8.12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 또 CPI 트리거로 확 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조금 꺾였습니다. 종목들이
다시금 꺾이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곧버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물 팔기 바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일부터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CPI가 만약에 잘 나오면 뭐 이게 연장되겠지만, 안 나올 시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는 해지 용도로 살 수 있는 방어주들, 아니면은 곡물주들, 이런 쪽 보시는 게 낫고, 오늘 이슈 있었던 거를 이제 몇 개 얘기해 드리면, 아프리카 TV가 오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8%, 뭐 장중에 20% 갔다 왔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제가 이것도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화질 제한에 나선 데 이어 VOD 콘텐츠가 중단한다. 사실상 한국 내 사업을 축소한다. 그러면 트위치가 없어져 버리면, 예, 아프리카 TV가 이제 명실상부, 원래도 그랬지만 더 이쪽으로 쏠린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면서 오늘 저 뉴스와 함께 시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거래 터진 걸로 봐서는 오늘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가를 눌러준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고, 요새 뭐 재건주가 됐든 리튬 관련주가 됐든, 특히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요새 사우디에 싸자만 나오면 종목들이 막 튑니다. 굉장히. 자,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장 막판에 갔습니다. 장 막판에 가게 된 이유가, 킹살만 파크 CEO가 한국 프로젝트 참여 희망 해가지고, 킹살만 파크 프로젝트는 사우디 2030 프로젝트 중 하나로 리야드의 16km 부지에 230억 달러 투입, 세계 최대 공원 조성한다. 미국 센트럴파크의 44배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공헌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쌍용건설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이분이 조지 타나시 제비치 킹살만 파크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데, 이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쌍용건설은 과거 타나시 제비치 사장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개발을 책임 당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건설을 진행한 인연이 있다. 그리고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나의 영웅이며 나는 쌍용건설을 사랑한다. 이 킹살만 파크를 담당하고 있는 CEO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쌍용건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가 글로벌 세아예요. 여러분, 글로벌 세아라는 기업이에요. 최대 주주가. 근데 이 인디에프의 최대 주주도 글로벌 세아예요. 같은 그 논리로 지금 인디에프가 장 막판에 저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만 들어가면 핀텔도 오늘 이거 뭐 그냥 상장하고 내리기만 하다가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너도 나도 끼는 겁니다. 이제 사우디에.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장이 색깔이 좀 변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 지금 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장이 끝났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 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월 CPI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안타깝고, 11일에 이제 중국 광군제와 유믹스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있었는데 좀 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속보로 투자 유의 종목 기간 연장을 5대 거래소가 합의를 봐서 상패는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해준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상패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간 연장을 해줬다는 건. 그리고 11월 14일에 NC 신작 LL을 공개했고, NC 지금 오늘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NC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NC를 마지막 남은, 예, 보루라 또 관심이 제가 많고요.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 출마 선언이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로 인해서 트럼프가 조금 공경에 처해져 있다. 출마 선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겠죠. 공화당에 인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17일날 빈살만 방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롯데호텔에, 예, 사우디에서 400개 객실을 예약했답니다. 400개. 이 정도까지 예약하고 나왔으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빈살만 방한하기 전에 다음 주 내로 이 네옴시티 관련주는 한번 끊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소문에서 뉴스에 팔렸다고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뭐 딱히 딴 게 없고 어제 제가 생방송 때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늘 효송화학이 좀 10만 원짜리 치고는 장중에 10% 갔다 왔거든요. 11%. 10만 원짜리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간 겁니다. 어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 올라갔고 아직 이마트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이마트도 좋게 봅니다 지금. 그러고 일단 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장이 꺾일 것 같으면 여러분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정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선 무조건 이렇게 가기보다는 두들겨 맞아서 내려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추세를 돌린 것도 없고 이 추세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 거래대금도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았고 수급 개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는 하지만 이거 순전히 편향된 종목에 사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만 샀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무의미하고요.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던진 게 언제 있었냐면요. 없어요. 기관 사면 외국인 사고 외국인 사면 기관 팔고 제가 말씀드린 건 둘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근 한 달 동안. 근데 오늘 처음으로 둘 다 현물에서 팔았어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만약에 CPI까지 안 나와서 확인 사살 누르면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동시에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개인이 2천억 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됐어요, 지금 보면. 사면 2천억, 2천억, 2천억 이렇게 삽니다. 지금 기관이 보시면 여기 1천억, 1천억대. 외국인이 꾸준히 사다가 거의 1천억대 팔았어요, 오늘. 이런 미미한 숫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일 CPI가 뭐 좀 떨어진 채로 나오면 다시 올라갈 모멘텀은 되겠죠. 하지만 제가 환율에서도 어제 생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환율 보세요. 위안화는 뭐 죽지도 않았고 원달러 환율 보면 제가 그랬죠. 이렇게 빠지는 건 분명히 어제 생방송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양은 가짜일 확률이 많고 반등을 줄 거다.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등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시장은. 거기다가 저는 사실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데 투심이 중요한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 먼저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뱅크런 같은 최고 안 좋은 이 코인 발작이 이 주식 시장으로 올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주식 시장 멀쩡했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에서 발작해서 또 빠지잖아요, 오늘 저녁에. 크게. 이거 전이 됩니다, 주식 시장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도 코인 시세 잘 보시고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끝내기 힘들어요. 오늘 CPI가 8.5, 8.6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이렇게 붕괴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가들이 요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고가권에 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가격을 비싸게 샀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수익 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케어해서 익절이라도 잘하자는 거죠.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이 시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